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아이를 출산한 지 7개월 된 초보 엄마예요. 출산을 하고 얼마 안 됐을 무렵 한창 산후조리에 신경 써야 할 때 저는 엉뚱한 일로 마음고생을 엄청 했어요. 니꺼 내꺼 구분 못하고 남의 거에 함부로 손대는 시댁 식구들 때문이었죠. 그런데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말도 행동도 함부로 하는 이 사람들이 저희 친정아빠 하는 일이 천박하다고 결혼을 반대했었다는 사실이에요. 저희 아빠 직업이 한국에 몇 없는 희귀 직종이라서 나름 직업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급여도 의사나 변호사급으로 상위권에 드는데도 말이죠. 내 직업도 아닌 부모 직업 때문에 사돈을 맺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이 결혼을 포기할까도 생각했어요. 모르긴 해도 남편이 중간에서 노력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됐을지도 몰라요. 저희 시부모님을 비롯해 손이 시누이는 명문대 출신에 직업도 꽤 좋은 편이에요. 어머니는 이화여대 가정학과를 졸업하고 여중에서 가정선생으로 재직하셨고 아버님은 서울대를 나와 대기업을 다니셨어요. 손이 시누이는 연세대 영문과를 나와서 번역과로 활동하고 있고요. 솔직히 학벌이랑 직업은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만 다니면 뭐합니까? 사람 자체가 저질인걸요. 남들 앞에선 고상한 척, 교양 있는 지식인인 척하고들 살지만 실상은 달랐어요. 다들 그거 아시죠? 고상한 척하고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뒤는 더 구리다는 거요. 저희 시댁 식구들이 그래요. 돈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 앞에선 한없이 유하고 너그럽지만 자신들보다 못하다 싶은 사람들 앞에서는 얼마나 어깨에 힘을 주고 거만하게 구는지 말로는 표현이 다 안 될 정도라니까요. 1년도 안 되는 결혼기간 동안에도 저희 친정부모님을 얼마나 깔보고 무시했는지 정말 이가 갈릴 지경이에요. 그래서 이참에 저도 작정하고 저희 시댁 식구들의 추악한 본 모습을 공개 저격할까 합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내 부모를 욕하고 무시하는 인간들은 똑같이 응징해줄 생각이거든요. 저는 어린 시절을 거의 엄마와 단둘이 보냈어요. 아빠가 없었던 것도 아닌데 말이죠. 지금은 도선사로 일하는 아빠지만 예전에는 큰 배를 타는 항해사였어요. 아빠는 한 번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면 집에 돌아오기까지 6개월이 걸릴 때도 있고 1년이 걸릴 때도 있어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그렇다 보니 제가 어렸을 때는 집을 떠나 해가 지나서야 집에 돌아오는 아빠는 못 알아봐서 아빠가 저를 안을 때면 빽빽 울기 일쑤였대요. 부산 남자 특유의 무뚝뚝함으로 무장한 아빠였지만 먼 바다 위에서 딸내미 사진 한 장 들고 만나는 날을 오매불만 기다렸던 아빠로서는 서운하지 않을 리가 없었죠. 그럴 때마다 엄마는 중간에서 무척 민망했다더라고요. 딸이 아빠를 못 알아보니 왜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무한한 마음에 장난처럼 아빠를 놀리셨대요. 지은아, 니도 낯설제. 엄마도 이 남자가 내 남자가 맞나 싶다. 그래도 어쩌겠노? 집도 안 있자불고 때 되면 잘도 찾아온다 아이가. 고마우름 그치라. 그래도 허구한 날 얼굴 맞대고 살아가 지긋지긋한 것보다 낫다 아이가. 볼 때마다 쎄삥 아빠다 생각하고 웃는 얼굴 봐주라. 하, 딸내미 앞에 두고 잘하는 소리다. 그래, 니는 쎄삥 남편 보니까네 새롭고 좋나? 좋다. 지지게 좋다. 너무 좋아가 가끔은 이래도 되나 싶다. 남들은 3년이면 질려가 남편 숨소리도 듣기 싫다 카드만 내는 30년이 지나도 절대 그럴 일 없다 이가. 한마디로 떨어져 사는 바람에 늘 신혼 같다는 엄마의 말에 아빠는 서운했던 마음을 풀곤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부모님은 아직도 서로를 애틋해하는 마음이 크신 것 같아요. 티격태격하면서도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을 보면 애정이 잔뜩 묻어나 있거든요. 하지만 늘 이렇게 행복만 볶으며 사시는 건 아니에요. 수십 년을 배 타는 남자 아내로 살면서 엄마 가슴에 쌓인 게 어디 없겠어요. 왜 여자들이 그러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출산할 때 자리 비운 남자는 절대 용서가 안 된다고요. 저희 엄마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태어나던 순간 저희 아빠는 남태평양 어딘가에서 항해를 하고 계셨대요. 그래서 제 100일이 지난 후에야 아빠는 집에 돌아오셨고 그 일로 지금까지도 엄마한테 한 소리를 듣고 계세요.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걸 엄마도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서운한 마음은 쉽게 가시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당시 엄마 나이가 20대 초반에 불과했을 텐데 난생 처음 경험하는 출산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더군다나 남편도 곁에 없으니 출산일이 다가올수록 겁도 많이 났을 거예요. 혹시라도 혼자 있을 때 양수라도 터져서 꼼짝도 못하면 어쩌나 노심초사였죠. 그래서 그런지 아빠는 엄마 앞에서만큼은 순한 양처럼 지내세요. 지은 죄가 있어서 그런다나 뭐라나. 사실 저희 아빠 성격이 누구 앞에서 고분고분히 말 잘 듣고 호락호락한 성격은 아니세요. 부산 상남자 아니랄까봐 성격이 장난 아니시거든요. 뒷말 않고 차라리 앞에서 직설적으로 말하는 타입이라서 앞뒤 다르게 행동하는 건 절대 못하는 분이시죠. 그래서 손해도 많이 봤지만 반면에 오래 아빠를 지켜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진국이라고들 하세요. 그런 아빠가 저희 시댁 식구들처럼 앞뒤 다른 인간들과 상대하려니 속이 좀 타셨겠어요. 성격대로 하자면 뒤집어도 몇 번은 뒤집었을 결혼이지만 자식 일이다 보니 성질도 죽이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렇게까지 막장 인간들인 줄 알았다면 아빠가 아니라 제가 먼저 한바탕 해두는 건데 돌이켜 생각하니 또다시 화가 치미네요. 사실 남편과 결혼 얘기를 꺼낼 때만 해도 시댁에서 우리 결혼을 반대하리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제가 남편보다 학벌이랑 직업이 좀 더 괜찮은 편이라서 나름의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호기롭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아버님의 질문에 아빠 직업을 말씀드린 순간부터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도선사? 그건 처음 들어보는 직업인데 정확히 뭘 하는 일이니? 아버님은 고개를 갸웃하시며 제게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배가 항구를 드나들 때 해당 선박의 승선에서 입출항 가이드를 하는 일이에요. 사실 이렇게만 말하면 모르는 사람들은 감이 안 잡힐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동안 아빠가 하는 일을 말로만 들었지 실제로 본 적이 없어서 제대로 설명을 못한 것도 있고요. 그 무렵 저희 아빠는 도선사로 전업을 하신 지 8년 차에 접어든 때였어요. 20년 넘게 항해사로 일하시다가 도선사 시험 자격이 주어지자마자 바로 응시해서 도선사로 전업하셨거든요. 아빠가 배 타는 걸 무척이나 좋아하셨지만 가족들과 더 오랜 시간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결정을 내리신 거였죠. 저희 아빠 직업 자랑을 좀 하자면 도선사라는 일이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선정 자격이 꽤 까다롭거든요. 간단히 말하면 6,000톤 이상의 선박에서 선장 경력을 3년 이상 쌓아야 도선사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주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선장 경력을 쌓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든다는 거죠. 항해사에서 선장이 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최소 15년에서 20년이 걸리거든요. 그렇게 선장이 된 후에 6,000톤 이상의 배를 3년 이상 운행한 경력이 있어야 비로소 도선사 자격 시험을 볼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경력과 실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도선사로 일하는 사람이
300여 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더라고요. 그중 한 사람이 저희 아빠고요. 워낙 긴 시간의 경력과 실력을 필요로 하는 직종이다 보니 수입이 센 편이에요. 하위 등급 평균 연봉이 1억이 넘거든요. 그러니 경력도 있고 실력이 좋은 상위 등급 도선사의 경우는 연봉 1억 넘기는 건 쉬운 일이죠. 제가 알기로 저희 아빠 연봉도 1억에 훨씬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시부모님은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단지 배를 탄다는 이유만으로 눈을 내리깔고 보시더라고요. 물론 처음 뵙던 그 자리에서는 티를 내지 않으셨지만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배에서 일하는 직업이란 소리네. 뱃일 하시려면 힘이 많이 들겠어요. 그래요. 모처럼 우리 집에 와줬는데 차 마시고 놀다 가요. 나는 일이 좀 있어서 먼저 일어나 봐야겠네요. 여보, 내 찻잔은 서재로 좀 옮겨줘요. 방금 전까지 앞으로 우리 집 사람이 될 사이니까 편하게 말하겠다며 반말로 일관하시던 아버님은 갑자기 존대를 하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 작은 변화에 이상하게도 거리감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시댁을 나와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남편한테 물었어요. 태훈 씨, 오늘 내가 자기 집에서 실수한 거 있어? 실수? 아니, 근데 뜬금없이 그건 왜? 아무래도 아버님이 조금 달라지신 것 같아서 말씀을 놓으시다가 갑자기 돈대를 하시는 것도 그렇고 얘기 중에 서재로 들어가 버리신 것도 좀 걸려서 말이야. 아버님은 내가 마음에 안 드시나? 그럴 리가. 자기가 아빠 동문이라고 얼마나 좋아하셨는데 지난 추석 때 큰 댁에 가서도 자기 자랑을 하실 정도였다니까. 그러니까 괜한 걱정하지 마. 이럴 때 보면 남자들은 참 편하게 살아요. 상대의 미묘한 변화에 둔감한 것도 모자라서 상황 파악도 정반대로 하곤 하니까요. 그날 일로 찜찜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지만 그래도 대놓고 싫은 기색을 보이셨던 건 아니라서 저도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고 애써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런데 시댁에 인사를 드리고 온 다음부터 남편마저도 달라지지 뭐예요. 저희가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었지만 회사 건물이 같은 지역에 있어서 평소에 퇴근을 같이 하곤 했는데 언제부턴가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 보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주말 데이트도 약속이 있다는 핑계로 미루기도 했고요. 그렇게 2달이 지나자 더는 모른 척 눈 감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퇴근 후 말도 않고 남편 회사 앞으로 갔죠. 그랬더니 퇴근하자마자 어딘가로 바쁘게 가더라고요. 들키지 않으려고 약간의 거리를 두고 따라가 봤더니 글쎄 웬 여자랑 만나고 있지 뭐예요. 분위기를 보니 그날 처음 만난 사이인지 둘 사이가 꽤나 어색하게 보이더라고요. 자리가 멀어서 서로 하는 말은 들리지 않았지만 남편이 난처한 표정으로 사과를 하는 것 같았어요. 결국 앉은 지 10분도 채 안 돼서 여자는 나가버렸고 남편 혼자 덩그러니 남아서 어딘가로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 틈을 타 슬쩍 다가가서 통화 내용을 들었어요. 아버지, 정말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저 지은이랑 결혼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매번 저한테 말도 않고 선자리를 만드시냐고요? 글쎄, 저는 지은이 아니면 결혼 안 해요. 앞으로는 이런 자리 만들지 마세요. 평소 아무리 화가 나도 얼굴 한번 안 찌푸리던 남편은 정말 화가 났는지 아버님과 통화 중에 큰 소리를 냈어요. 그러니까 요 근래 들어 바쁘다는 일이 아버님 강요로 선을 보는 거였다는 걸 안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남편 마음은 아버님과 다르다는 걸 알면서도 화가 쉽게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퉁명스런 말투가 튀어나와 버렸죠. 그러니까 선 보느라 바빴던 거구나. 나 몰래 그것도 회사 근처에서 말이야. 지은아,
네가 여긴 어떻게 왔어? 지금 그게 중요해? 자기가 나 속이고 딴 여자랑 선을 봤다는 게 중요하지? 그래, 아버님이 강요해서 할 수 없이 나온 거라는 건 인정할게. 하지만 나한테 얘기는 했어야지. 언제까지 날 속일 생각이었어? 오늘 내가 뒤 안 밟았다면 앞으로도 쭉 속이고 선보러 다닐 생각이었냐고. 말해봐. 순간 너무 화가 나서 공공장소라는 것도 생각 못하고 소리를 지른 저는 커피 전문점 안에 있던 손님들 시선이 저희 두 사람한테 쏠리는 걸 인지하고서야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칼은 뽑은 와중에 사람들 시선 때문에 은근슬쩍 넘어갈 수는 없었죠. 지훈아, 내 얘기 좀 들어봐봐. 네가 화내는 거 이해해. 나라도 그랬을 테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대로 단판 지으려고 했어. 너도 들었겠지만 아버지한테도 확실히 내 뜻 전했고, 방금 전까지 있다간 맞선 상대한테도 결혼할 사람이 있다고 확실히 말해둔 참이야.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내 진심만은 알아줬으면 좋겠어. 알죠. 제가 왜 모르겠어요. 하지만 결혼이라는 게 우리 두 사람 마음만 앞세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은 집안 대 집안이 결합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스트레이트로 물었어요. 좋아.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 아버님이 우리 결혼 반대하시는 이유가 뭐야? 그 이유를 알아야 수습을 하든 마음을 돌리든 할 거 아니야. 뭔데 이유가? 그러자 남편은 잠시 망설이더니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희 아버님 직업이 좀 걸리시나 봐. 너도 대충 눈치채서 알겠지만 우리 부모님이 남의 이목을 되게 신경 쓰는 분들이거든. 사돈 될 사람이 뱃일하면서 푼돈 버는 분이라는 게 못마땅하시대. 주변에서 알까봐 창피하시다고. 역시나 제 예상이 틀리지 않더라고요.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 미묘하게 달라졌던 그 태도가 역시나 저희 아빠 직업 때문이었던 거예요. 아니, 도전사가 왜 창피한 직업이야? 그거 아무나 못하는 거야. 막말로 아버님이 대기업에 다니시긴 하지만 20년 넘게 근속하시면서 임원까지 못 가셨잖아. 비교하자면 도전사는 대기업에서 경력이란 능력 인정받아서 간부 자리까지 올라간 거나 진비 없는 직급이라고. 그리고 우리 아빠 연봉이 얼만데 푼돈이래. 자기 아버님 연봉 1억은 돼? 우리 아빠 딴 거 다 빼고 순수 연봉만 1억 3천이라고. 진짜 누가 누굴 창피해야 하는데? 뭐? 1억 3천? 아니, 도선사라는 직업이 연봉을 그렇게나 많이 받아? 그래,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그 직업이 쉽게 가질 수 있는 직업이 아니라고. 잘 모르면 나한테라도 자세하게 물어보실 일이지. 어쩜 자기 아버지는 말 한마디 않고 뒤에서 사람 뒤통수를 치냐?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솔직히 나 자기랑 결혼 다시 생각하고 싶어. 그렇잖아. 만약에 우리 아빠가 돈 없고 직업이 변변찮은 사람이었다면 말도 안 되는 자기 아버지 행동에 내가 이렇게 광분이나 할 수가 있었겠어? 아니잖아.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하자는 건데 부모 직업 때문에 쌀에 섞인 쭉정이 거르듯이 걸러지는 꼴 당하면서까지 나 자기랑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그러니까 자기도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 욱하는 마음에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남편이 따라 나와 저를 만류했지만 그날은 정말이지 남편 얼굴도 보기 싫더라고요. 마침 얼마 뒤가 구정 연휴여서 저는 고향 부산으로 내려갔어요. 부모님은 내심 제가 결혼 상대를 데리고 집에 오길 바라셨던 눈치인데 굳은 표정으로 저 혼자 내려온 걸 보시고는 제 눈치만 살피시더라고요. 딱 봐도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아셨을 거예요. 하지만 성질 급한 아빠는 결국 참지 못하시고 제게 물으시더라고요. 니 와 혼자 내려왔노? 같이 안 온다 카드나? 말해봐라. 싫다 카드나? 어이? 좀 아빠야 내 머리가 깨질락한다. 고마해라.
말해봐라. 완이 대구박이 깨질락 하는데 금마가 니 싫다 카드나. 말 좀 해봐라. 뭔데? 에이? 아빠야 직업이 싫다 카드라. 뱃일 하는 거 쪽팔리가 사돈 못 맺는다 카드라. 인제 됐나? 아빠가 하도 귀찮게 해서 매뱉은 말에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어요. 아빠는 세상 다 잃은 표정으로 멍하게 서 있더라고요. 그러자 엄마가 달려와 저를 붙들고 흔드셨어요. 니 지금 뭐라 했나? 뭐시? 쪽팔리? 도선사가 왜 쪽팔리가 사돈도 못 맺는다 카는데 치는 뭐 그리 대단한 일 한다고? 내 남편 직업이 쪽팔리다 카느냐고. 의사나 뭐 판검사나 된다 카드나 대통령이나 된다 카드나. 아이고 무시라. 치는 뭐 그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치아라. 결혼이고 뭐고 파이다. 네, 딴 건 몰라도 내 남편 무시하는 것들이랑은 사돈 절대 못 맺는다. 네가 가가 단다이 전해라. 그 짝이 아이고 우리가 이 결혼은 절대 허락 못한다고. 알겠나? 화가 단단히 난 엄마는 명절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다며 대낮부터 깡소주를 병째 들고 나발을 부셨어요. 평소대로라면 오히려 더 화를 내고 소리를 질러대야 할 아빠는 그날따라 입을 꾹 다문 채 축 처진 어깨로 앉아 계셨죠. 그 모습을 보니 제 속에서도 천불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마시던 소주병을 뺏어 들고 벌컥벌컥 마셨어요. 그리고는 남편한테 전화해 쌍욕을 매들리로 퍼부어 주었어요. 이런 딸을 뜯어 말려야 할 엄마는 옆에서 오히려 추임새까지 넣어주며 살벌한 부산욕을 시전해 주셨죠. 그날 모르긴 해도 남편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렀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전날 과음으로 인해 쓰린 속을 부여잡고 간신히 눈을 뜬 엄마와 저는 아빠가 끓여준 콩나물 해장국으로 해장을 했어요. 그 큰 손으로 쪽파까지 쏭쏭 썰어서 해장국 위에 뿌려주는 아빠를 보니 미안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서 코끝이 찡했어요. 아빠야, 미안타. 그래도 내는 우리 아빠야가 세상에서 제일 멋지고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내 맘 알제? 무라, 곡 식는다. 그러자 엄마가 아빠 팔짱을 끼며 말하셨어요. 네 아빠 이깟일로 상처 안 받는다. 사내 대장 마이가 부산 사나이. 세상의 남자가 천지 삐까리라 해도 네 아빠만한 사람은 절대 없다. 지은이 니도 남자 보는 눈을 길러라. 알겠나? 여보, 내 국물 좀 더 둬. 이게 참 맛있네. 그때였어요. 아침 일찍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명절 당일이라서 찾아올 사람도 없는데 말이죠. 그런데 월패드에 찍힌 얼굴을 보니 글쎄 남편이지 뭐예요. 설마 어제 전화로 욕 좀 했다고 열받아서 찾아온 건 아닌가 싶어서 선뜻 문을 못 열겠더라고요. 그러자 아빠가 다가와 쓱 보시고는 제게 물으셨어요. 누구? 아빠야, 어쩌지? 내가 어제 술 먹고 욕 좀 했다고 서울서 따지러 왔는갑다. 치아라. 그리고는 바로 문을 열어주셨어요. 남편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넙죽 인사를 하고는 저희 부모님께 사과부터 드렸어요. 명절 아침부터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 죄송하다고요. 그러면서 양손 가득 들고 온 선물을 전해드리고는 바로 저희 아빠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모든 게 자기가 부족해서 벌어진 일이라며 욕을 하시면 듣고 때리시면 맞을 테니 이 결혼은 꼭 하게 해달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엄마가 끼어들어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왔냐며 소리를 치셨어요. 마치 쇼미더머니에 나온 래퍼처럼 부산말을 속사포로 쏟아내는 통에 남편은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했을 테지만요. 그러자 아빠가 엄마를 말리고는 술상을 봐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명절 아침에 술상을 사이로 마주한 아빠와 남편은 말 한마디 없이 술을 마셨어요.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마셔댄 술이 정종 대병 2개에 소주가 몇 병이었어요.
안주도 제대로 안 먹고 술만 부어대니 엄마도 저도 걱정이 한가득이었죠. 그렇게 몇 시간을 이어가던 두 남자의 술 배틀은 아빠가 먼저 술잔을 떨어뜨리면서 제 남편의 승리로 끝이 났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안방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잠이 들었죠. 그리고 다음 날 엄마는 북어 해장국을 끓여 두 남자한테 먹였어요. 해장국을 다 드신 아빠는 남편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어제 술자리에서 어떤 변명이든 한마디라도 했더라면 그 길로 돌려보내려고 했다고요. 변명 없이 모든 걸 자기 잘못으로 돌리는 태도는 마음에 들어서 이번만은 용서를 하겠지만 앞으로 내 딸로 내 눈물 빼는 날에는 그 길로 이 결혼은 무효로 할 테니 알아서 하라고 하셨어요. 결국 예비 장인과의 술 배틀로 하루가 지나도 술이 안 깬 남편 때문에 저는 남편을 차에 태우고 손수 운전을 해서 서울까지 올라갔어요. 그렇게 술판으로 얼룩진 연휴가 끝나고 저는 다시 시댁을 찾아갔어요. 그 사이 남편을 통해 저희 아빠 직업을 듣고 나름대로 알아보신 아버님은 전부 다 유한 표정으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내가 사돈 직업에 대해 오해한 점이 없지 않아서 괜한 일을 벌였구나. 지은이 네가 이해 좀 해다오. 그나저나 못 본 사이 얼굴이 많이 상했네. 결혼 앞둔 신부가 얼굴이 이래서야 쓰나. 여보, 당신이 지은이한테 신경 좀 써줘요. 곧 우리 집 며느리 되라 이를 이렇게 두면 쓰나? 나 몰래 뒤에서 아들한테 선짜리 들이대던 사람이 불과 몇 달 만에 180도 달라졌더라고요. 그 뻔뻔한 얼굴에 침이라도 뱉어주고 싶었지만 꾹 참고 조신하게 인사만 드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고 상견례를 무사히 마친 뒤 그해 5월에 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물론 그 과정이 온전히 순탄했던 건 아니에요. 저희 집에선 내심 부산에 내려와 식을 올려주길 바랐지만 그건 너무 무리한 요구다 싶어서 제가 부모님을 설득해야 했거든요. 그렇게 다사다난한 시간을 뒤로하고 결혼 생활을 시작한 우리 부부는 그해 가을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듬해 여름 끝자락에 출산을 하게 되었죠. 남편과 저를 묘하게 닮은 딸이었어요. 결혼식은 서울에서 했으니 출산과 산후조리만큼은 부산 친정에서 하라는 친정 부모님 성화에 이번엔 저도 순순히 따르기로 했어요. 남편도 곁에 장모님이 계시는 게 안심이 된다며 그렇게 하기로 했죠. 물론 시댁에서는 그 문제로 말이 많았지만 그건 남편이 알아서 처리해 주었어요. 제가 무사히 순산을 한 그날 아빠는 기다렸다는 듯이 제 손에 차키를 쥐어주시더라고요. 아도 낳는데 경차로 부산까지 오는 게 좀에 걸리가 하나 샀다. 아빠야, 이거 너무 비싼 선물 아이가. 못해도 1억은 될 낀데. 그러자 옆에 있던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1억? 아이고야, 니 이래 세상 물정 모르나? 풀옵션 해가 1억 4천 주삐다. 니 아빠 모르나? 딸내미 위한다 카모 간도 쓸게도 다 떼줄인간 아이가. 니 출산일 맞춰가 준다고 옷돈까지 주고 안 샀나? 정서방, 우리 지은이 산후조리 끝날 때까지 운전 연습 단디 해두라. 두 여자 목숨 정서방한테 달리다 아이가. 분에 넘치는 수입 차키를 받아든 남편은 너하니 벙벙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화통한 아빠 성격에 출산 선물을 꽤 그럴듯한 걸로 해주실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억대 수입차를 해주실 줄은 몰랐기 때문에 저도 놀라기 마찬가지였죠. 당장 저는 아빠가 마련해준 산후조리원에 들어가 있어야 해서 자는 남편이 서울집으로 가져갔어요. 남편은 회사 출근 때문에 금요일 밤에 부산으로 내려와 월요일 새벽에 서울로 올라가야 했기에 차는 집에 두고 KTX를 이용해 서울과 부산을 오갔어요. 그리고 드디어 제가 산후조리원을 나오는 날이 되었죠. 하필 그날이 목요일이라서 남편이 당장
서울로 내려올 수 없는 바람에 하루는 친정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건은 다음 날 터지고 말았죠. 퇴근 후 차를 끌고 부산으로 내려온다던 남편이 자정 무렵 KTX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온 거예요. 여보, 차는 어쩌고 KTX를 타고 왔어? 3-7일도 안 된 애를 데리고 서울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KTX를 타고 가? 그러자 남편이 울상이 된 표정으로 그러는 거예요. 실은 그게 말이야. 퇴근해 보니까 아버지가 나 몰래 차를 끌고 나가셨더라고. 엄마랑 누나 데리고 강원도로 여행을 가셨다나 봐. 말이라도 하고 가져갈 것이지. 아니, 나도 아직 못 타본 차를 왜 자기네 식구들이 타? 우리 아빠가 내 출산 선물로 사준 건데 왜 자기들이 먼저 타냐고. 그래서 당신은 그걸 가만히 보고만 있었어? 당장 가져오라고 했어야지. 했지. 그런데 나랑 통화하시고는 바로 휴대폰 전원까지 꺼놓으시곤 내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 정말 나도 미치겠어. 우리 부부가 목소리를 올린 탓에 거실에 있던 부모님이 그 소리를 다 들으시고는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안 그래도 저희 시부모님한테 감정이 안 좋은 엄마는 버럭 화부터 내셨어요. 이게 뭔 소리고? 그 차를 와 지그들이 가져가는데. 아이고, 길 닦아놓으니 뭐가 먼저 지나간다고. 새 차 보자마자 그새 집어갔더나. 내 뭔 산다 뭔 살아. 상견례 때도 그러고 결혼식 때도 그러고. 그래, 사람들 앞에선 교양 있는 척 했었더니 어째 이리 양심도 없는가 모르겠다. 당신도 한마디 해요. 그래, 망부석처럼 서 있지 말고. 그러자 가만히 생각에 잠겨있던 아빠는 휴대폰을 꺼내들고 어딘가로 전화를 했어요. 내다. 내 말이다. 신고 하나 할락하는데 되겠나? 돈 한 차량 신고 좀 할락한다. 니도 알지? 내 딸 지은이 딸 낳은 거. 인사는 치아라. 그래가 내가 차 한 대 뽑아줬다 아이가. 근데 그것을 누가 들고 팁 붙다 아이가. 비싸지. 1억 5천 안 들어갔나? 잡을 수 있겠나? 그래, 니네 성격 알지? 아침 첫 술 뜨기 전까지 범인을 잡았으면 쉽다. 그래, 욕 봐라. 아빠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통화를 마치고는 제 방을 나가셨어요. 엄마는 입가에 미소를 띠시며 뒤따라 나가셨고요. 남편은 사색이 된 채 저만 바라보았죠. 여보, 지금 장인어른이 차량 도난 신고하신 거 맞지? 아빠 친구 중에 경찰 고위 간부로 있는 분이 있거든. 아마 그 아저씨한테 전화한 걸 거야. 그 말에 남편은 쏟아내듯 한숨을 푹 쉬었어요. 물론 우리 몰래 차를 끌고 나간 시아버지와 시집 식구들이 괘씸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차량 도난 신고까지 한 건 제가 생각해도 좀 심하다 싶었어요. 하지만 차를 사준 사람이 신고를 하겠다는데 제가 어쩌겠어요. 그리고 말이 났으니 말인데 그동안 저희 아빠 성격에 그만큼 참아줬으면 많이 참아준 거였거든요. 자기들이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거죠. 아무튼 그 일로 인해 남편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전원이 꺼진 아버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댔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엄마가 주방에서 부산이 아침상을 차리던 무렵 아빠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려댔어요. 그래, 잡았나? 그래, 네 일 좀 한대. 뭐라고? 치아라, 선처는 무슨. 내는 그래 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전해라. 알바 아니다. 빨간 줄을 긋든 파란 줄을 긋든 죄 지은 놈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내는 내 돈 주고 산 차를 훔치간 도둑만 잡으면 된다. 그래, 법대로 해야 안 하겠나? 네 단디해라. 내 성격 알지? 그래, 끊는다.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었지만 아빠가 하시는 말만 들어도 차를 끌고 간 아버님 신상에 상당히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빠가 전화를 끊자마자 제 남편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버님이었죠. 아버님은 밖으로 소리가 새어나올 정도로
고래고래 소리를 치시며 어떻게 아비를 도둑놈으로 몰 수가 있냐며 따지셨어요. 당장 차량 도난 신고 철회하지 않으면 가만히 안 둔다고 협박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건드리지 말아야 할 선까지 건드신 거예요. 네 처가 이러라고 하더냐? 지 아빠가 사준 차 끌고 나갔다고 시애비를 전과자 만들라고 네 처가 그러더냐고. 이래서 근본 없는 집구석이랑은 사돈을 맺는 게 아닌데. 아이고,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망신인지. 이놈아, 이래서 집안에 여자를 들일 때는 그 부모를 보고 고르라고 하는 거야. 무식하게 뱃일을 하는 인간 딸이니 무식한 게 지애비밖에 더 닮았겠냐고. 어디서 쓰레기 같은 것들이 내 인생에 구정물을 튀기려 들어. 길게 말할 거 없고 네 처한테 말해서 당장 차량 도난 신고 철회해. 왜 대답을 안 해? 사실 아버님한테 온 이 전화는 제가 같이 듣자고 스피커폰으로 해둔 터라서 우리 부부는 그 통화를 함께 듣고 말았어요. 통화를 듣는 내내 저는 저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분노로 손끝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어요. 여차하면 휴대폰을 뺏어들고 제가 직접 한마디 할 판이었죠. 그런데 제가 나서기도 전에 남편이 표정을 굳히더니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순서가 틀렸잖아요. 지금 아버지가 가장 먼저 하셔야 할 말은 신고 철회가 아니라 미안하다는 사과예요. 그 차 제 장인어른이 사주신 거예요. 저 타라고 사주신 것도 아니고 제 아내랑 우리 예슬이 안정하게 태우라고 사주신 거라고요. 내 아내가 받은 출산 선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왜 아버지가 말도 없이 훔쳐가셔선 이 사달을 만들어요? 왜 남의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서 자식인 저까지 창피하게 만드시냐고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타인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제 장인어른은 아버지가 무시해도 되는 분 아니세요. 아버지보다 더 어른다운 분이시라고요. 저요, 더는 아버지의 그 이중적인 행동에 장단 못 맞춰드려요. 그동안 못 본 척 회피하고 살았는데 더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요. 아들 하나 잃었다고 생각해도 좋아요. 대신 이번 일로 인해 제 아내나 제 처가에 조금이라도 폐를 끼치셨다가는 저 정말 가만히 안 참습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벌인 일에 대한 대가는 아버님 스스로가 지세요. 창피한 짓을 하셨으면 창피 당하시라고요. 남편은 전화를 끊고도 진정이 안 되는지 숨을 몰아쉬었어요. 아빠가 소리를 지른 탓에 놀란 제 딸은 울고 싶은 아빠 대신 자신이 앙앙 울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죠. 우는 딸을 달래면서도 이상하게 기분은 나쁘지 않았어요. 마치 이제야 내 남편을 제대로 찾은 기분이었다랄까요. 아무튼 그날 일로 저희 부부는 시댁과 연락을 끊고 살고 있어요. 아, 차량 도난 사건은 자동차 불법 사용죄가 적용돼서 벌금형에 처해졌어요. 제 남편 명의로 된 차가 아니라 아빠 명의로 되어 있는 차였기 때문에 친족상 도래가 적용되지 않았거든요. 결국 빼도 박도 못하고 죗값을 치르게 된 거죠. 그리고 이건 나중에 엄마를 통해 들은 얘긴데요. 그날 아버님한테 온 전화를 저희 부모님도 방문 밖에서 다 들으셨던 모양이에요. 스피커폰으로 시아버지가 하는 말을 들으시던 아빠는 얼굴은 붉게 타는 고구마처럼 타들어갔고 저희 엄마는 툭 건들기만 해도 살벌한 욕설을 터뜨릴 것처럼 잔뜩 달아올라 있었다고 하더군요. 막 방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던 찰나 제 남편이 대신 퍼부어대는 말을 듣고는 모른 척하기로 하셨대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자식한테 저런 소리를 듣는데 더 말해 뭐하냐 싶으셨던 거죠. 이러니 저러니 해도 부모한테 가장 무서운 건 다름 아닌 자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30년 넘게 아버님의 자식으로 살아온 제 남편이 한순간에 부모 형제와 연 끊기로 작정한 것도 바로 저희 딸아이 때문이었거든요. 부모로서 더는 창피하게 살지 않겠다는 결심이 그날의 용기를 불러일으켰으니까요. 저희 시부모님도 제 남편의 이런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아무튼 이번 일로
저도 많은 걸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건 또 다른 세계에 문을 여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제 딸아이한테 창피한 부모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나은 인간이 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사연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